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펠레를 비롯하여 가린샤, 지쿠, 호나우도, 호나우지뉴, 카카, 네이마르 등등 브라질은 수많은 축구 선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헌데 이 모든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브라질 축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로이 시작한 풋볼 아카이브 인물 소개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에 대해 이번 영상을 통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독일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혼혈인이었습니다.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가 출생하기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에는 노예제도가 존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 내에서 인종차별은 매우 극심했고, 그 때문에 흑백 혼혈인이었던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인종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백인 혈통이었던 덕분에 그는 당시 하층민들이 할 기회가 전무했던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차별의 시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기에 아르투르는 자신의 곱슬머리를 백인의 머리처럼 펴고 얼굴에 새하얀 분칠을 해서 검은 피부를 숨기려고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는 17살의 나이에 축구선수로 데뷔하였지만 흑인 혼혈이라는 이유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하기도 하고, 축구 경기 중에 다른 이들보다도 훨씬 거친 파울에 노출되면서도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 뛰어난 선수로 성장하였고, 20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상파울루 주림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2년 뒤인 22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득점왕을 차지함과 동시에 브라질 국가대표에 승선하기도 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가 활약하던 시기는 축구가 프로화 되기 전 이른바 아마추어 축구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로서 명성을 얻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바로 남미 챔피언십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코파 아메리카 대회였습니다. 1916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하여 총 2차례의 남미 챔피언십 대회가 진행되던 가운데 우루과이가 2번의 우승을 차지하였던 반면 브라질은 우승은커녕 준우승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1919년 브라질은 자국에서 남미 챔피언십 코파 아메리카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가 맹활약합니다.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칠레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팀의 6대0 대승을 이끌었고, 이후 아르헨티나전에서는 침묵했지만 우승을 두고 우루과이와 치르는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우루과이의 대회 3연패를 저지하고 브라질의 첫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겨줍니다.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명실상부 브라질의 남미 챔피언십 우승을 이끈 아이콘이었고, 그의 활약은 브라질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921년 남미 챔피언십이었는데, 당시 남미 챔피언십의 개최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언론이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를 비롯한 브라질의 흑인 선수들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원숭이들이라고 비하하자 당시 브라질의 지식인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죠. 특히 브라질의 유명한 혼혈인 작가였던 리마 바레토는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이 캐치프레이즈는 현 시대에도 이어져서 다니 알베스가 인종차별을 당했을 당시에 루이스 수아레즈가 인용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가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1921 남미 챔피언십을 앞두고 브라질의 대통령이었던 에피타시오 페소아는 흑인 축구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였고,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여전히 차별을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1921년 남미 챔피언십에서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를 비롯한 흑인 선수들의 공백으로 브라질 대회에서 우승에 실패하자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의 활약을 지켜봤던 수많은 브라질의 축구팬들과 지식인들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을 하면서 해당 조치는 풀리게 되었고,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1922 남미 챔피언십 우승 멤버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클럽 아틀레티코 파울리스타누, 상파울루 FC, 플라멩고 등의 팀에서 활약하였고,
38살의 나이에 1930년에 개최된 초대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롱런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브라질의 양대 주립리그인 상파울루 주립리그와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리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였고,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리그에 소속된 선수들만이 국가대표에 선발되면서 상파울루 FC에 소속되었던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명단에서 제외되고 말았죠. 그러던 1932년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에서 입헌혁명이 발발하자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제툴리오 바르가스 독재정부에 대항하여 혁명 세력에 가담해 하사의 계급으로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전쟁 도중 그는 중위로 전직하기도 하였는데 도중에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전사했다는 오해가 상파울루 전역에 퍼지기도 하였죠. 다행히도 그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으며 다시 축구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축구의 아마추어리즘을 지지하였는데 브라질 축구계가 축구의 프로화를 진행하고 결국 1933년에 축구의 프로화를 정착시키자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이에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플라멩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1935년 43살의 나이에 플라멩구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은퇴 이후 주류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으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서 선수 생활을 통해 벌어들였던 재산을 대부분 쓰게 되어 재정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옛 소속 클럽이었던 상파울루 FC에서 그에게 집을 한 채 선물로 주며 그가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이후에도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는 그리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1969년 77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오래전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없는지라 그에 대해서는 피파에서 공인한 1329골이라는 무지막지한 득점 기록과 몇몇 수상 기록, 그리고 그의 플레이를 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가 특유의 몸놀림과 스피드를 지녔고 뛰어난 슈팅 능력을 바탕으로 한 득점력이 좋은 포워드였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와 달리 그가 남긴 족적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는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에 흑백 차별이 만연해 있던 브라질 사회에서 흑인 혈통이 섞인 선수로는 최초로 브라질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결정적인 활약을 통해 브라질의 사상 첫 국제대회 우승을 이뤄내면서 브라질 축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브라질 내에서의 흑백 차별이 완화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는 브라질이 축구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과 사회에서 처벌받아 오던 흑인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선구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그가 없었다면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의 다음 세대 축구 스타였던 레오니다스 다실바는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브라질 축구사에서 아르투르 프리덴 라이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